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과의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시댁도 친정도 아닌 직장 상사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갑질하는 사장님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젊은 나이에 제 손으로 사업을 일군 쇼핑몰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연애할 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제가 읽어둔 재산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경험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 남자를 경계하게 됐죠. 그렇게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저는 밤을 새우며 야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간신히 뉘었고, 다음 날은 평일이었지만 모처럼 휴가를 낸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난 뒤 아무렇게나 입은 낡은 운동복에 안경을 끼고 아침거리를 사러 편의점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저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걸 잔뜩 집어 봉지가 터질 듯이 들고 나왔어요. 편의점을 나오자마자 무게를 감당 못한 봉지가 결국 찢어지더니 음료와 과자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도시락도 그대로 엎어져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고요. 한낱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이니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쏟아진 것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그냥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작스레 들려온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그 사람도 식사를 하러 회사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쏟아진 물건들을 함께 주워 담더니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티슈와 휴지를 사와서는 도시락을 조심스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티슈를 건네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예쁜 손이 반찬에 뒤덮였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친절은 정말 고마웠지만 정갈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남자 앞에서 제 초라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엉망이 된 차림에 반찬으로 얼룩진 손, 정신없는 얼굴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물티슈로 허둥지둥 손을 닦고 짧게 인사만 건넨 뒤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그런데 제가 자리를 벗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돌아보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음료 하나를 남편이 들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물건을 담다 보니 멀리 떨어진 것을 못 본 거였죠. 저는 어딘가 바보 같아 보이는 제 모습에 민망함이 더해졌고 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뜨겁게 달아올라 후끈거렸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때려다 문득 마음이 걸렸어요. 저를 도우며 애써 태어난 척했던 그에게 이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듯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길을 돌려 제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던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오늘 도와주신 거에 대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요? 다른 뜻은 없고 정말 감사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밥을 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해맑게 웃으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아, 뭐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도 저는 환영입니다. 여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새기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편의점 앞에서 허둥대던 제 모습이 그에게는 꽤 인상적으로 남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번호를 입력했고 며칠 뒤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데이트 같지 않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어색함보다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더 느껴지는 저녁이었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질문을 들으니 순간 말문이 막혔죠. 머뭇거리며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에게 다가왔던 남자들 중엔 제 재력을 알게 된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진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저를 기회로만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종업계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제법 잘 알려진 쇼핑몰이었어요. 혹시나 이름만 들어도 들킬까봐 솔직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면서도 완전히 사실은 아닌 대답을 꺼냈죠. 그냥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와, 디자이너세요? 대단하시네요. 디자인은 아무나 못한다고 하던데. 같은 업계 사람 만나니 괜히 더 반가운데요. 남편은 전혀 의심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사실 저는 한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제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과감히 회사를 나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투자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출시한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제품, 또 그 다음 제품까지 연달아 대박이 났고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느덧 저도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분명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지만 동시에 제 브랜드의 디자인까지 맡고 있었기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말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거짓말을 해버렸던 겁니다. 사실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헤어지며 조심스럽게 다음을 기약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먼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혜진 씨,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괜히 웃음이 났어요. 마음이 통해가는 느낌이었달까요?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고,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진지하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결혼하면 부모님 생활비도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빚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어도 괜찮을까요?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만 있다면 못 해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고, 혜진 씨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제 부모님도 되는 거죠.
부모님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조건도 배경도 아닌 제 사람됨을 바라봐주는 사람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시댁 어른들도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똑 부러지고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 않다고요. 조만간 모든 걸 고백하고 사실은 제가 쇼핑몰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갈 것만 같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고 얼굴도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몸무게가 5kg나 빠졌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만나도 속이 안 좋다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기야,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해줘. 우리 곧 부부가 될 사람이잖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줘.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이 겪고 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회사에서 젊은 사장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 사장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분이었지만 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아들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직원들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특히 사장의 눈밖에 난 뒤부터 온갖 잡무를 도맡아야 했어요. 회식 자리 후에는 술에 취한 사장이 밤늦게 전화해 대리운전을 시키는 일도 잦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인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문서를 던지며 업무와 무관한 창고 정리를 떠맡기는 바람에 야근은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부라도 하면 그땐 동료들을 볼모로 협박했답니다. 말 안 들으면 동료까지 자르겠다며 압박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불면증과 위장질환까지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왜 혼자 버티고 있었어? 자기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곧 결혼하잖아.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는 견뎌야지 싶었어.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딴 회사 당장 때려쳐. 창민 씨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한텐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잠시 쉬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집중해.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여자야. 자기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단 자기를 안심시키려는 말로 들렸나 봐요. 사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 회사를 다니며 스스로 공부해온 거였고 결혼 후에는 안정된 미래를 위해 꼭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도 쉽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다만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위로가 되는지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내 편 들어주니까 진짜 힘이 난다. 난 괜찮아. 결혼하면 내가 가장이잖아.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제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둘을 책임질 수 있었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혹시 그가 제 거짓말에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용기 냈던 결심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그놈, 바로 그 갑질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술 냄새 배어있는 듯한 비틀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아, 김대리 나야. 지금 압구정. 내 단골 가게 알지? 거기로 당장 와. 아, 술 마셔서 나 운전 못하겠으니까 대리해 대리. 편의점 들려서 숙취 해소제 사오고.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만 대리기사 부르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날 거절해? 이 자식, 회사에서 월급 받아먹는 주제에 말대꾸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에? 회사 안 잘리고 싶으면 당장 와. 사장님, 제발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 곁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차에 연결된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려오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자기를 자르겠다고 협박이야. 함부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몰라? 무식한 것도 죄야. 뭐야? 넌 또 누구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어쩔래? 아, 김대리. 지금 여자친구랑 있다고 나를 씹은 거야? 아, 좋아. 넌 해고야. 해고! 그래. 어디 한번 해고해봐. 나도 공정위, 인권위 싹 다 신고할 거야. 네 갑질 다 기록해서 넘길 거야. 웃기고 있네. 해볼 테면 해봐. 네 남자친구 내 입으로 진짜 잘리는 수가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장님은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화를 참을 수 없어서인지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겪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밤마다 남편을 불러내 대리운전을 시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수십 통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폭언에 물건까지 던지며 모욕을 주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댔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른 동료들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를 압박했다니 이런 파렴치한 인격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죠.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그리고 며칠 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이 남편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회사 전체 회식을 하자고 나선 거예요. 겉으로는 축하 자리라며 저까지 참석하라 했지만 그 속셈은 뻔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에게 복수하겠다는 얕은 수작이었죠. 회식 장소는 싸구려 고깃집, 분위기 역시 형편없었고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전화로는 성깔이 있더니 얼굴은 제법 괜찮네. 그런데 왜 하필 김대리 같은 멍청한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야? 나 같은 사장이 훨씬 낫지 않아?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저희를 조롱하듯 말하는 그 모습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사장은 점점 취기가 올라가더니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반말을 섞고 찝쩍대기 시작했죠. 누나, 나처럼 잘난 여나 어때? 김대리보다 내가 훨씬 괜찮지 않아? 나한테 붙으면 살림 걱정 없게 해줄게. 저는 조용히 일어섰고 사장이 들고 있던 술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그대로 그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개가 짖나? 그리고는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사장이라고? 아버지 잘 만나 운 좋게 자리 꿰찼으면 조용히라도 살지. 능력은커녕 인성도 없는 주제에 갑질은 왜 해대는 거야? 김대리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너 같은 놈은 평생 몰라. 사장은 당황하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아직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둬. 그렇게 저는 제 명함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본 순간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사님? 그럼 당신이 그 회사 대표? 그래. 너희 회사에 납품 일감 주는 대표가 바로 나야. 앞으로 계약은 없을 테니까 각오해. 사장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고 남편에게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그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고소를 당했고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당당히 합격했어요.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시부모님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새 집을 마련해 드렸고 처음엔 너무 부담된다며 사양하셨지만 결국엔 눈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남편과 함께하며 다시금 느꼈습니다.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한 번은 조건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